많은 분들이 지속적으로 계속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하고 계신다는 말씀 좀 듣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이제 오면서 이 공론장의 가치나 철학적인 측면을 좀 말씀을 좀 드리는 게 더 좋을까?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직면한 사람들도 있고 그럴 테니까 조금 이렇게 현실적으로 좀 도움을, 한 가지라도 현실적으로 도움을 드리는 말씀을 하는 게 좋을지 조금 헷갈리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런 갈등 해결이라든지 공론장 관련돼가지고 이렇게 쭉 한 20년 가까이 관련된 일을 하면서 이게 우리가 이렇게 공론장이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잘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점점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저런 사람을 어떻게 구성하고 어떻게 운영하고 어떻게 설계하고 이런 것은 우리 뭐 공론 포럼의 다양한 프로그램에서도 들을 수 있고, 그건 뭐 다른 방식으로도 할 수 있고, 지금은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속해 있는 단체는 좀 다르고 그렇지만 공론을 형성한다라고 하는 이 핵심적인 가치가 뭐냐를 공유하는 것이 더 의미가 있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께 이제 한 가지 여쭤볼게요. 공론장이라고 얘기하는데 공론장이 뭘까요? 제가 이제 첫 마디를 하는데 이 첫 마디에 그냥 이렇게 딱 깨치는 사람은 오늘 강의를 듣지 않아도 돼. 벌써 딱 통하는 거예요. 공론장이라는 게 뭘까요? 공론장이 무슨 방법론인가요? 공론장은 여러분 권력을 만들어내는 에너지 공장이에요. 권력이라는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공장을 공론장이라고 얘기합니다. 공론장은 뭔가를 우리가 목적한 것을 하기 위한 도구가 아니에요. 수단이 아니에요. 무슨 방법론이 아니에요. 무슨 뭐 공론조사, 무슨 합의회의 이런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도구나 방법론이 아니에요. 공론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삶의 주인들이 자신들의 문제를 가지고 심도 있게 논의해서 스스로 자기 결정을 하는 공간입니다. 추상적이고 또 구체적인 공간이에요. 그 공간에서 우리는 힘과 의지를 발전해내는 거예요. 생산해내는 거예요. 근데 왜 공론장이 왜 필요할까요? 왜 우리가 권력을 만들어내, 권력 있잖아요. 저기 청와대에도 있고, 저기 국회에도 있고, 행정부에도 있고, 다 권력이죠? 그 권력과 우리가 만들어내는 권력은 뭐가 다른가요? 그 얘기를 하려고. 우리는요, 눈을 뜨자마자 이미 저 하늘에 권력이 선언적으로 있는 것처럼 생각했어요. 국가 권력이 있고, 행정 권력이 있고, 다 권력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권력은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생각해 왔어요. 근데 진짜 그런가요? 우리가 저 사람들을 언제 승인한 적 있었나요? 힘 있는 쪽에서 힘 없는 쪽으로 흐르는 권력, 지배와 종속에 기반한 권력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승인한 적이 있느냐고요. 민주주의는 있잖아요. 그렇게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원래. 민주주의는 있잖아요. 삶의 주인들이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힘이 모이고 그 모아진 힘을 사회화하고 제도화하고 법을 만들고 그러면서 국가가 만들어지고 그 국가를 운영하기 위해서 행정부를 만드는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민주주의는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민주주의라고 하는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다수라는 사람들, 인민들, 주민들이라고 하는 뜻이 자체적으로 있고, 또 하나는 뭐예요? 자치라고 하는, 자기결정이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민주주의는 자기결정이라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그 안에는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가 지배당하는 거죠. 자기 지배라고 하는데, 당시에 지배층인 그 학자들 사람들이 중심이 돼서 어느 날 갑자기 헌법을 만든 거예요. 5월 10일 날 국회의원 선거를 하고 6월 달 한 달 동안 노신을 한 다음에 7월 달에 헌법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프랑스 헌법 어떻게 만들었는지 아세요? 1789년에 프랑스 혁명을 하고, 그 혁명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치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먼저 인권선언을 만들고, 그 인권선언의 내용을 헌법에 담은 겁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미국도 독립전쟁을 하는 과정에서 그 정신을 담아서 헌법을 만든 거예요. 우리가 아는 대부분의 민주주의 나라들은 그 헌법이 만들어지는 과정 자체가 말 그대로 인민의 요구를 집약시킨 과정이었었던 거죠. 그렇게 해서 그러면 우리가 어쨌든 제대로 된 국가를 운영하려면 어쨌든 통치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부도 만들고 국회도 만든 거죠. 근데 우리는요, 그런 바닥으로부터 힘이 만들어져서 그 힘이 제도화되는, 이걸 이제 소위 의사소통 권력이라고 하는데, 권력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저 대통령 선거를 한다고 해도 우리 국민 얘기 합니까? 국민 얘기 안 해요. 국민이 실업 상태에 빠지든 삶의 위기에 빠지든 환경 오염에 빠지든 그 문제를 가지고 진지하게 고민하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 봤어요? 별로 없잖아요. 왜 없을까요? 권력은 자기네들한테 원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원래. 그리고 국민한테 어떻게 대접을 하든지 간에 어쨌든 권력은 자기가 속한 정당에서 공천받으면 되는 것이고, 그 권력 내에 지배집단 내에서, 기득권 내에서 파워게임에 의해서 권력은 정해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제가 의원들한테 물어봐요. 기초의원들이나 여기도 뭐 관심 있는 사람들 있겠지만, 의원의 역할이, 의원의 역할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행정부 감시하는, 견제하고 감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귀가 차는 얘기죠. 의원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이제 뭐 국민이라는 말을 자꾸 쓰니까 그런데 정확하게는 이제 인민이죠. 인민이라고 하는 건 삶의 주체라는 뜻이에요. 쉽게 말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뜻이니까 훨씬 더 정확한 말이에요. 인민들의 삶의 문제를 대변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파악해서 그것을 제도화시켜 가는 것이 의원의 본질적인 역할이에요. 근데 그걸 아는 놈이 없어요. 참 한심한 거죠. 그걸 아는 놈이 없어요. 민의의 전당, 의회는 민의의 전당이라고 하는 것을 단 한 놈도 기억을 못해요. 이게 참 골 때리는 거죠.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힘을 모아가요? 힘을 어떻게 모아갑니까? 우리는요, 힘은 이렇게 활동하다가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활동을 그냥 열심히 하는데 이게 세상은 별로 안 바뀌고 내가 그냥 의원 출마해가지고 저기 가서 지금 힘 좀 써볼까? 그런 욕구가 막 욕구가 막 생기죠. 저기 가가지고 제대로.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 힘을 만들어내는
않는 경험이 너무 미약한 거예요. 5천 년 내에 별로 없었고, 그 다음에 최근에는 어디까지 왔냐면 요구하고 저항하고 참여하는 단계까지 왔어요. 요구하죠. 야, 우리 이거 원해. 이거 해줘. 요구하죠. 적극적으로 요구하죠. 너 내려와. 너 거기 자격 없으니까 내려와. 대통령 끌어내. 그런가 하면 저항하죠. 혐오시설 막 우리 동네 지려고 하면 안 돼. 절대로 안 돼. 힘을 발휘하죠. 그 다음에 또 이제 뭐 DJ 정권, 뭐 노무현 정권 이렇게 오면서 어떻게 해요? 다양한 거버넌스 같은 것을 만들어가지고 우리끼리만 하니까 힘도 붙이고 하니까 너네들도 같이 와서 같이 좀 거들어. 너네들 얘기도 좀 받아들게. 해가지고 다양한 거버넌스 만들어가지고 참여하죠. 여기서 많이 참여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세 가지의 결정적인 문제가 뭘까요? 세 가지 결정적인 문제가 뭐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깨치해야 돼. 그래야지 제대로 된 권력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 세 가지의 차원은 다르지만 문제는 저들이 주인인 거예요. 요청하는 거든, 저항하는 거든, 참여하는 거든, 의사결정의 주체는 저들이에요. 저기에 있는 거야. 해달라고 주인한테 요구하고, 떼쓰고, 그 다음에 참여 협의회 위원회 많이 참여했었잖아요. 여러분 협의회나 위원회 가서 여러분들이 의제를 제시한 적 있어요? 그 의제를 가지고 논의한 적 있나요? 한번 대답해봐. 구성을 협의회 구성을 민관이 실제로 구성을 같이 한 적 있나요? 짜여져 있는 프레임이 있죠. 단 한 번도 없어요. 정확하게 정해진 프레임에 정확한 구성원들로 저 사람들이 요구하는 의제를 가지고 도와주는 거예요. 도와주고 그 결정은 저 사람들이 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들러지라는 얘기를 듣게 되는 거죠. 결정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뭐 이렇게 그래도 이거 해가지고 좀 더 여러분 권력은 있잖아요. 권력은 자기 결정을 하지 않는 권력은 다 꽝이야. 모아지지 않아요, 힘이. 우리가 얼마나 많은 활동들을 했어요. 그런데 스스로 결정을 하고 그 결정된 것을, 그 결정된 힘과 의지를 모아내지 않으면 그걸 법과 제도로 만들어내려고 하는 노력을 하지 않는 한 전부 물거품이 되는 거예요. 전부 물거품이 되는 것이고요. 왜 거버넌스를 하면 우리한테 힘이 모아지는 게 아니라 행정이 커지는 걸까요? 우리나라는요, 정확하게 행정 전제 국가에 살고 있어요. 정확하게 그렇습니다. 여러분 동네에 작은 길 하나라도 여러분들 마을 사람들끼리 논의해서 정할 수 있나요? 있어요, 없어요? 우리 동네에 폐기물 처리장이 오는데 우리 동네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논의해서 결정하면 그 결정이 되나요? 행정이 인정해주나요? 우리 동네 마을회관 어디에 지을지 우리 마을 사람들끼리 논의해가지고 결정하면 결정이 되나요? 없어요. 조선시대 때도요, 마을 일은 주민들이 정했어요. 조선시대만 못한 거예요. 우리 삶의 문제를 우리 스스로 단 한 가지도 정할 수가 없는 천두철미한 전제국가에서 사는 게 사실이에요. 행정은 있잖아요. 사람들한테 돈은 주고 복지는 제공해도 절대로 권력은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32년 만에 주민자치법 정부 개정안이 나온 판에 왜 가장 원천적인 주민자치에조차도 그것도 별것도 아닌데 왜 허락이 안 될까요? 왜 주민발언권, 주민소환권, 주민투표권이 왜 이렇게 턱이 높아요? 80건 이상 주민소환을 했는데 소환된 거는 단 한 건밖에 없어요.
왜 이렇게 높을까요? 제가 국회에서 개헌특위 자문위원을 했는데 왜 우리나라는 국민투표법을 만들기가 이렇게 어려운 걸까요? 왜 그래요? 권력을 주지 않는 거예요. 권력은 수직적인 권력의 측면에서 보면 권력은 나눌 수 없는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거는 제로섬 게임이고요. 누군가가 쟁취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지배를 받는 거라고 인식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권력을 인식하는 거예요. 한국 공론포럼 화이팅! 경기 북부 공론포럼 화이팅!